최근 LG화학의 주가가 2달 만에 무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의 주가가 갑자기 성장한 것은 세계 글로벌 배터리 업계 2위 중국의 CATL에게 무려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폭파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 배터리 2위 업체의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시각 LG화학은 이제야 드디어 세계 1위를 굳히는 기회가 아닌가 라고 싶었지만 그런 LG화학에게 또 다른 변수가 출현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로 급부상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사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직접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충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LG화학이 드디어 테슬라에 납품하나 싶어서 굉장히 즐거워하던 찰나에 LG화학 입장에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도 포쇼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화학이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5%에서 25% 가까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세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오히려 텀을 두고 한 달 후 가장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더욱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업계 1위, 세계 업계에서도 주름을 잡는 배터리 왕이라고 불리는 CATL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CATL이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에 관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안정성 논란 때문에 배터리의 왕이라고 불렸고 또 테슬라 회사와 이어왔던 긴밀한 파트너십에 금이 가진 않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의 안전과도 굉장히 크게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4년 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을 리콜을 결정했을 때 삼성이 총 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어쩌면 똑같은 배터리가 폭발하더라도 전기차가 폭발했을 때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은 더욱 클 수 있으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배터리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술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폭발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차전지,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는 원소 때문인데요.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들어가는 니켈은 정말 재미있게도 2차전지에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점만 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배터리에서 니켈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터리를 운용할 때 열이 훨씬 더 많이 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 사고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처인 휴대폰에서는 경쟁사들도 모조리 리튬이온 전지를 배터리 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만큼 니켈의 함유량을 높일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달랐는데요. 전기차가 도입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경쟁해야 했던 상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름으로 가동되는 가솔린 차량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 그것은 바로 재충전을 할 때 기름 차량은 그냥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5분 만에 넣고 바로 나오면 풀 충전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5분 만에 몇백 킬로를 다시 갈 수 있는 가솔린 차량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다시 충전되려면 몇 시간은 걸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한번 충전할 때 더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은 양극단으로 진화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었는데요. 니켈의 함유량을 높여서 배터리 수명을 끝판왕까지 높여놓은 것이 바로 CATL이었고 열이나 폭발에 취약한 그런 배터리의 한계를 이겨낸 500도 가까운 고열에서도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BYD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의 왕이라고 불렸던 배터리 회사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의 수명을 극한까지 늘려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준을 무려 200만 킬로미터, 지구를 50바퀴 돌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양산하고 나서도 배터리의 가격이 약 10% 정도밖에 비싸지 않은 그런 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선 과연 어떤 쪽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바로 배터리 수명에 방점을 놓았던 CATL이 내수 시장에서 BYD를 압도적인 모습으로 꺾으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약 4배까지 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과욕이었던 것일까요? 이런 CATL이 자신했던 배터리 기술력으로
탑재된 전기 차량에서 잇따른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CATL의 배터리 안정성에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놓지 않는 LG화학. 최근에 1년 동안 급성장을 보여주었던 LG화학은 이렇게 글로벌 업계 2위 CATL이 약간 부진할 틈을 타서 앞으로는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을 모르고 성장할 것만 같았던 LG화학에게 호적수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바로 파나소닉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아와서 전기차를 생산해왔던 테슬라가 자신들이 직접 이런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는 바로 지난해 무려 우리 돈으로 3천억을 들여서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테슬라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수소 전기차 트럭을 생산하겠다며 급부상하고 있는 니콜라의 경우에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하필이면 전기차 메이커들은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던 독일 3사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많은 부품들을 자신들이 다 생산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협력업체를 두어서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게 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더욱 잘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이나 신차 개발 등의 총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전기차 회사들이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제조원가 구성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제조 과정 중에서 무려 30%에서 40%에 가까운 부품 비용이 온전히 배터리에 할애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완성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이 전달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LG화학은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하루하루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10년은 끄떡없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배터리 자체는 그렇게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공장을 지을 돈만 있으면 정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나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성능 또 주행거리를 시험받게 되고 또 치열한 배터리 회사들 간의 경쟁을 뚫고 전기차 완성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납품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큰 노력과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그냥 배터리를 만들긴 어렵지 않으나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들이 원하는 그런 글로벌 산업 스탠다드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 왔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당시 자국의 배터리 업체에게 무려 하나로 3,500억에 가까운 돈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원해 주었으나 이런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 때문에 결국 불과 3년 만에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경우에도 성공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째 적자를 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 전체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그런 적자를 감수해 나아가면서 기술력을 꾸준히 높여가고 수율을 높여가고 또 공장 규모를 증설해 가면서 이렇게 글로벌 업계 1위에 이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배터리 강국으로 오기까지의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전기차에 납품을 할 만한 회사들이 이 동아시아의 3국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끄떡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호재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LG화학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산업의 기밀을 의도적으로 빼앗아갔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재판이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에는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무려 2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 건설한 공장이 가동할 수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회사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공정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국 기업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을 동안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기간 산업으로 선정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불공정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더욱 그렇기에 이렇게 중국 배터리사들이 다시 한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금 배터리 시장에서의 글로벌 입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